기시다 총리가 이제 한국 방문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신인규 변호사, 네. 독도 문제 얘기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그 양국 정상의 그 회담 내용이기 때문에 뭐 어떤 의제들이 준비되고 있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명확하게 드러난 팩트로만 보면 한일 관계가 뭐 겉으로는 지금 좋아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은 내용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국익은 완전히 지금 상실된 상황에서 끌려가고 있는 모양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국민들께서 가지시는 그 불안감의 기저에는 이제 일본한테 내줄 수 있는 뭐 역사 문제, 또 여러 가지 무슨 뭐 과거사 문제, 또 우리 주권의 뭐 환경 안보의 문제 다 양보를 했는데, 또 경제 안보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남은 거는 딱 영토 하나 지금 남은 것이다. 지금 이런 중론이 있고, 이제 기시다 총리가 오면 지지율도 낮고, 이제 사실은 퇴임하는 총리가 와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기시다 총리가 일본 안에서 한국과의 관계 외교는 잘했다. 아마 이 소리를 들을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내년쯤에 아마 한일 청구권 협정 60주년을 맞아서 한미일 동맹을 좀 구상을 하는 과정 속에 이번 만남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가장 예민한 이 영토 문제,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양보를 좀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겠는가.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국민적 불안, 그리고 국민적 위기의식을 저는 잘 반영해서 정부가 쓸데없는 짓을 할 생각조차 못하도록 저는 만들어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선생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두 정상이 이렇게 만나는 것이 뭔가 좀 석연찮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좀 한일 관계에 대한 총평과 지금 현재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한국 방문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최근 들어서 징조가 있었죠. 우리 서울시에서 독도 모형을 치운다거나, 또 최근에 독도 주변에 일본 배 훈련에 우리 대한민국이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거나, 또 베를린에서 소녀상 철거하는 문제, 베를린 밑에 구에서 소녀상 철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가 대응을 안 했단 말입니다. 이런 걸 보면 이제 뭐 그 말고 사도 탄광 문제라든가 정말 많은데, 역사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런 걸로 볼 때 뭔가 꼭지를 따로 어느 것 아니냐, 이쯤 돼서 이제. 그리고 원래 그 악역은요, 물러난 사람이 악역을 맡습니다. 이제 악역을 맡아놓고 새로운 사람하고는 또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기 때문에 조금 의심스러워요. 네. 기시다 총리 온 것이 이거 와서 일 처리하고 이제 기시다 총리는 집에 가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그동안의 징조, 그 다음에 기시다 총리가 퇴임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사건 저지르고 혹시 떠나버리지 않냐, 이제 이런 것이 있어서 저는 조금 우려스럽다 싶고, 우리말에 다른 건 몰라도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1도 양보해서는 안 된다. 특히 독도 문제는 0도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오래된 어떤 명제입니다. 실제 어떤 이야기 오갈 것 같습니까? 안진걸 소장은 직을 걸고 한번 배팅을 하시죠. 어떤 이야기까지 합니까, 이번에? 아니, 기시다 총리가 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상 세계 최악의 지지율 1, 2등을 내내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총리가 다퉜잖아요. 모닝콘서트 두셔보면 항상 꼴찌였거든요. 지지율 수준도 20% 안팎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쫓겨나는 거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와서 큰 소리 치는 게 내가 알아도 임기 중에 한일 관계 개선했다. 그게 이란 관계 개선이라고 일본에서 말하는데, 그게 일본의 군국주의, 그 다음에 일본의 극우주의 그 입장을 한국에 엄청나게 관철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후쿠시마 핵폐수 폐기를, 해양 투기를 전 세계가 우려하는데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찬성해 준, 그러니까 기시다는 내세울 게 그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한일 정상회담 했을 때 일본에서 그때 후쿠시마 핵폐수 이야기했다는 것이고, 종군 위안부 일본이 과거를 부정하는 것도 양해를 구했다고 하고,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그때 당시 일본 언론 보도에 하면 독도 이야기를 기시다가 꺼냈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NHK 이런 데가 보도 나왔는데 일본에서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용산, 저희는 요즘 용산 총독부라는 이제 국민 풍작가 나오는데, 용산 대통령 연무실에서
그거에 대해서 적극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께서 독도 이야기하는 거 들어오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으로 독도 이야기를 모르겠어요. 후보 시절에는 했던 것 같은데 대통령 대선 저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기시다가 그때 우리가 처음부터 한일 정상회담 했을 때 독도를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이제 독도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오늘 압박하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민은 모르게 내년도 한일 수교 60주 맞이해서 뭔가 미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건 일부 언론에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간에서는 어마어마한 우려가 돌고 있고 만약 그것까지 만약에 내일 이번에 의제에 포함됐다. 그럼 국민들께서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정말 가만히 있지 않으면 예,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본인이 말한 반국가 단체라는 게 바로 국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붕괴시키는 세력이잖아요. 근데 국가의 핵심이 국민과 역사와 영토와 주권인데 그걸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그만둬라. 3년이 너무 긴 게 아니라 30일로 너무 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내용은 양국 간의 관계 협력 강화를 위해서 온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뭔가 선물을 받거나 최종적으로 활용 점정 뭔가 하나를 분명히 매듭을 짓고 넘어갈 것이다라고 하니까 의심을 이제 많이 하는 건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군사 동맹을 명확히 하자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실제로 독도 문제를 거론을 어떤 식으로든 추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인데 어느 것도 국민들이 지금 현재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과의 그 현안들이 있었는데 그 현안들에 대해서 처음에 정부가 이야기했던 것은 뭐 우리가 물컵을 반을 채우면 뭐 일본도 따라서 반을 채워줄 것이다라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기대를 가지고 그동안 해왔거든요. 근데 그동안의 내용들을 이제 윤석열 정권 2년 한 4개월 지나고 나서 평가를 해보니까 대한민국은 모든 걸 다 내어준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강제징용 문제부터 해가지고 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그렇고요. 뭐 라인 사태 때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뭐 독도 관련해서는 막 조형물들을 막 치우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라고 하는 대통령의 메시지에서 그동안의 대통령들이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다 해왔던 일관된 태도,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과거 반성을 촉구하고 지금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는 주의 경고를 늘 해왔거든요. 특히나 보수 정권에서도 YS 대통령은 일본의 버르장머리까지 고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보수 정권에서도 일본에 대해서 과거 문제는 강경하게 늘 대응을 해왔었는데 유독 이상하게 윤석열 대통령만 일본에 대해서 과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뭐 독립기념관장부터 해가지고 모든 뉴라이트 인사들 한 20명 넘는 사람들을 다 대한민국 곳곳에다 좀 심어놨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임기 한 달 남은 완전히 그 인기도 바닥인 기시다가 퇴임하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인사하러 옵니까? 무슨 뭐 우정편지 나누러 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남은 독도 관련된 이슈를 정리하려는 의도 아니냐 말고는 잘 해석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 헌법 66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영토 보전 수 책무가 있거든요. 이거 100% 위반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뭐 의료 대란이나 여러 가지 민생 현안들의 문제가 있지만은 이거 독도 건드는 순간에는 저는 바로 탄핵으로 연결된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근데 국민들이 보통 이제 이런 정도 의심을 하면 대통령실이 팔짝 뛸 거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냐 이게 독도 문제 아니야라고 누군가 간접적으로라도 홍보수석실이든 대변인이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일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 점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2019년 아닙니까? 그때 우리 대한민국 대법원이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 결정을 하니까 일본이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서 경제보복을 했습니다. 그 경제보복 화이트리스트 폐지라는 경제보복을 할 때 우리 정부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했던 방식은 그렇습니다. WTO에 제소를 했고 일본을 또 지소미아라는 군사협정을 파기하고 이러면서 일본하고 일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경적을 울리고 싸웠습니다. 거의 정상적이고 그래서 동시에 우리는 우리 이 경제 주체들을 모아서 경제 자립화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의 자립화를 길로 우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을 함께 힘을 모아서 가는 그래서 사실상 경제 자립 독립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싸웠는데 지금 이제 독도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개의 징조라고 이야기하는 이 징조에 대해서 어떤 아니다 변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네. 또 대응을 하지도 않고 반응도 하지도 않고
그냥 그건 오해다. 그렇지 않다.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저는 영토의 문제인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해야 되고 국민들이 문제 제기하면 반드시 그에 대해 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런 국민들의 반대 의견, 영토 문제에 대한 독도 문제에 대한 반대의 정서를 가지고 미리 기시다 총리가 왔을 때 말을 못 꺼내게 미리 국민의 정서를 등에 업고 정확히 용산 대통령실에서 논평을 해줘야 됩니다. 독도 문제는 의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정서다. 이렇게 말해줘야지 국민의 등을 업고 대통령이 미리 의제를 제안하고 이거 어떤 협상의 기술인데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기시다가 이제 오지 않습니까? 기시다가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끝이 나는 이제 전직 총리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기자회견하거나 또는 생중계로 보여주는 뭔가 발언 기회에 실제로 독도 문제나 영토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오면 아니다라고 부정을 못하고 엉거주춤하게 그냥 그 상황을 지켜봤다. 자, 이런 상황이 만약 오지 않습니까? 강 시장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너무 우리는 둔감해져 있습니까? 독도 문제도 이제 일본에서 건드리면 윤석열 정권이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하겠느냐. 저 사람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영토 문제는 싸워야 될 문제고요. 독도 모형을 치운다거나 조형물을 치운다거나 독도 주변에 일본 군함이 오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미온적 대응을 취한 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따갑게 질타를 했고 조금 전에 우리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 영토의 문제는 헌법 조항이기 때문에 이건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이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자, 기시다 이번에 이제 한국 오면 혹시 이제 시민단체가 뭐 방안을 반대한다든지 뭔가 집단 행동을 할 것이라는데 이런 것들이 혹시 소식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많은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한다고 항의 집회도 준비하고 있죠. 당연히 그건 기본합니다. 왜냐하면 자 사도광산에서 강제징용을 넣기로 했는데 결국은 한 글자도 없잖아요. 전시도 없고. 근데 대한민국 정부가 그것을 찬성해 준 거 아닙니까? 유네스코 등재에. 그러니까 기시다는 사도광산 다른 사람 못 해낸 거 한국 정부의 양해를 위해서 내가 해냈다고 일본이 지금 자랑하면서 와가지고 윤석열한테 그 고맙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서 자 앞으로 강제징용 제3자가 대법원에서 판결을 무시하고 제3자 한국 기업이 내가 해결했는데 그것도 마무리 잘해 주시고 우리 둘이 원래 술도 먹고 그러면서 약속했던 거니까. 그다음에 지금 느닷없이 여성가족부가요. 최근에 독도가 없어지고 독도 영상, 독도 모형이 없어지고 여성가족부가 전국의 평화의 소녀상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본 극우 정권과 극우 세력의 정말 집요한 관심사가 국내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이나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독도 이야기만 할 것 같지가 않아요. 퇴임 전에 일본으로부터 그렇게 일본 국민도 지금 비판받고 지지 떨어지는데 아무튼 한국의 모든 양보를 받아냈다. 한국이 다 기시다가 이야기하는 데를 들어줬다는 그거 하나만 칭찬을 제대로 받고 있는 상황에서 몇 가지를 더 지금 자민당과 국민한테 일본 국민은 선물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분명히 평화의 소녀나 강제징용 노동자상 국내외에 있는 거 그거 없애달라는 압박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우리가 한일 군사동맹이지 않느냐. 저번에 국민의힘에서 언급결에 한미일 군사동맹이라 말해서 김병주 의원님이 그것을 강하게 이야기하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 그러니까 반발했는데 본인들도 이건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니까 사과하고 개선하지 않았습니까? 한미일 군사동맹이 아니라고 군사협력이라는 식으로 낮췄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력한 이야기가 일 것이다. 그리고 독도는 영토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요. 영토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지만 더 나아가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재침탈, 재점령의 시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영토를 뺏길 수도 없는 것뿐만 아니라 독도가 그런 일본 제국주의가 다시 한반도를 다시 이렇게 속고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정말 불순한 시도의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제대로 지켜야 된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